80살이 되어 뒤돌아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려 봅니다. 60대라는 고개를 넘을 때만 해도 저는 인생의 모든 숙제를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보냈고 치열했던 일터에서도 물러났으니 이제는 그저 쉬면 되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80세라는 산 정상에 올라 지나온 길을 굽어보니 60대는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황금기였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묘합니다. 젊은 시절엔 그토록 무겁게 느껴졌던 명예나 재물이라는 짐들이 막상 이 나이가 되니 가을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대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나는 나 자신과 얼마나 화해했는가, 그리고 나는 끝까지 내 발로 당당히 서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들입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삶을 연구하는 가이드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60대라는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훗날 80대의 당신이 미소 지으며 자신을 안아줄 수 있을지 말입니다. 이 홀로서기를 위한 경각심. 준비되지 않은 노년의 서늘함 내외.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하는 노년은 생각보다 더 냉혹하고 서늘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자식이 챙겨주겠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막연히 낙관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신체적 약화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평생을 바쳐 일궈온 관계들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주도권의 상실입니다.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내 공간을 지키지 못해 타인의 손길에 내 일상을 온전히 맡겨야 할 때 인간의 존엄성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내 손으로 찻잔을 들지 못하고 내 발로 산책을 나가지 못하며 내가 머물 곳을 내가 정하지 못하는 살. 그것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위탁된 삶에 불과합니다. 정서적 고립 또한 소리 없는 저승사자와 같습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하루의 기분이 결정되고 손주들의 방문 여부에 목을 매는 삶은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이는 타인에게 내 행복의 리모컨을 쥐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집착과 보상 심리는 결국 나를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당신의 품격은 무너지고 관계는 숨막히는 감옥이 됩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태어날 때 홀로 왔듯 죽음의 문턱 또한 홀로 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뭐 FATI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고통스러운 운명까지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의존의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아하게 홀로 서는 기술을 완성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 공간에서 내 취향대로 내 힘으로 숨 쉬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존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나이 들면 고독이라는 괴물을 불러오지만 준비된 나이 들면 고독을 감미로운 동락, 혼자 즐김으로 바꿉니다. 지금 당신이 홀로 서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당신은 누군가의 짐이 되어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서늘한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운명의 물길을 돌릴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지혜 3가지 노후의 품격을 결정하는 기둥. 60대 이후 당신의 노년을 빛나는 노을로 만들어줄 3가지 기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실천사항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입니다. 첫째, 정신의 자립. 고독을 친구로 만드는 지적 근육.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심심함입니다. 심심함은 잡생각을 낳고 잡생각은 서운함을 부르며 서운함은 결국 관계를 망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혼자서도 시간을 밀도 있게 채울 수 있는 정신의 자립이 필수적입니다. 비유하자면 정신의 자립은 내 마음속에 작은 도서관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거창한 학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목공, 식물 재배, 혹은 고전 읽기나 글쓰기도 훌륭합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고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은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지적 호기심으로 빛날 때 사람들은 당신을 늙은이가 아닌 어른으로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관계에 정리.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 벗기. 60대는 인맥을 넓힐 때가 아니라
솎아낼 때입니다.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과거의 영광만 되풀이하는 모임에서 과감히 걸어 나오십시오. 노년의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비어있는 화병에 꽃을 가득 꽂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든 꽃들을 치우고 맑은 물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 단념이 필요합니다. 자식은 당신의 부속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을 놓아줄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이 시작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둔 관계만이 서로를 존중하게 만듭니다. 고요하고 정갈한 인간관계야말로 품위 있는 노년의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 몸의 근력 존엄을 지탱하는 최후의 물리적 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철학도 지혜도 결국 내 몸이 바로 서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노년의 근력은 곧 자유의 총량과 비례합니다. 내 발로 화장실을 가고 내 손으로 식사를 차리며 가고 싶은 곳을 누구의 도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무너지면 자존감도 함께 무너집니다. 근육은 노후에 드는 가장 확실한 적금입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계단을 오르고 단백질을 챙겨 드십시오. 꼿꼿한 허리와 단단한 걸음걸이는 그 어떤 명품 옷보다 당신을 우아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자립은 정신의 자립을 지탱하는 뿌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의 풍파가 깎아 만든 아름다운 수석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광채를 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60대의 나에게 안녕 나야. 20년 뒤의 내 모습이지. 지금 너는 거울 속 늘어가는 주름을 보며 한숨 짓고 있겠지? 하지만 내 말을 믿으렴. 80살이 되어보니 그때의 내 주름은 주름도 아니었단다. 넌 아직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눈부신 청춘이야. 부탁하건대 제발 자식들 걱정에 내 밤잠을 설설 치지 마라.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고 너는 내 인생을 살 의무가 있단다. 내가 지금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그 돈보다 내가 건강하고 밝게 웃으며 난 혼자서도 참 즐겁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훨씬 큰 유산이란다.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배워라. 남의 시선에 갇혀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일하며 포기했던 일들을 지금 당장 시작하렴. 80살에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60살에 내가 더 용기 있게 살지 못했던 것이지. 결코 실수했던 일들이 아니란다. 너는 여전히 아름답고 너의 진짜 계절은 이제부터 시작이란다. 기운 내렴. 내가 여기서 널 응원하고 있을게.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위하여. 나이 들면 저무는 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태양은 정오에 가장 뜨겁지만 대지를 가장 황홀하게 물들이는 것은 해 진녘의 노을입니다. 60대 이후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치열했던 열정은 식었을지 몰라도 세상을 품는 넉넉함과 삶을 관조하는 깊이는 지금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보석입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내가 머무는 공간을 정갈히 치우고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대접하며 오늘도 수고했다고 내 무릎을 토닥여주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거울을 보고 나 자신에게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 미소 하나가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타인에게 기댄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홀로서기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